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이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해설 누리과정 2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금 마음들이 불안하고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짧게 끊어진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과정의 성격부터 알아보죠. 자, 성격은 이번 2019에서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격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왜 필요했냐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쵸? 2015 개정 초, 중, 고등학교에는 다 있었는데 우리 UI만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격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법적인 것들, 법령에서 얘기하는 형식이라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격을 집어넣었어야 됐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격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됐다라고 이미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격으로 5가지가 나왔죠? 가나, 나라, 마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각각 뭔지 한번 살펴보죠. 가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공통성과 다양성이겠죠. 네. 자, 그럼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누리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유아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즉 나라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생에서 어떤 복지 차원도 있고 행복 추구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시켜주는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인생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아이들한테 구현해준다는 입장에서 공통수준, 공통교육과정이란 말들을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끄집어와서 연결시킨다면 그렇게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공통성 하면 국가 수준이겠죠. 하지만 3가지, 다양성은 지역과 기관과 개인으로 나눠서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책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줄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똑같이 그림으로 보기 좋게 도표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역 수준과 기관 수준, 지역, 기관, 개인적으로 왜 다양했냐는 거죠.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에서 보시면 누리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냥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과목에서 보시면 교육과정의 특성 중에서 유아교육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교육과정 과목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누리과정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처럼 이 다양성을 얘기할 때 다양한 학자들이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나라마다 모두 지금 누리과정 전 또는 세계 여러 나라는 각자 다른 자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정말 0세부터 오는 나라가 있지만 어떤 나라는 3세부터 올 수도 있고 각 나라마다 연령에 대한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보면 저희가 미국 같은 거는 뭐 K1 이렇게 돼 있잖아요. K2 우리는 유치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킨더가튼 또는 학교 전 엘레멘터리 스쿨 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K1, K2 해가지고 학년으로 매겨지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교육 과정으로 보면 몬테소리 프로그램, 레지오 에밀리아 또는 프로젝트 또는 헤드스타트 각자 본인들 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소도 매우 다양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놀이방, 선교원,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또 보육해줬던 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연령이나 어느 과정이나 어느 장소에 가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른 유아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시키거나
지금 아까 국가 수준에서 말하는 공통성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유아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이 다양성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가라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을 적용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적 특성과 각 어린이집의 기관과 또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라면 그거는 교육과정의 개념에 모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는 개념을 갖고 있으나 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에 또는 각 기관에 또는 우리 반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들의 발달 적합성에 맞추고, 그쵸? 그다음에 아이들의 호기심, 흥미 수준에 맞출 수 있고, 또 우리 유치원에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반영시킬 수 있고, 또는 우리 유치원이 산 쪽에 있는지, 어촌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지역적인 것들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안에서 다양한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열린 부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성과 다양성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또 추구해야지 좋은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가항으로 성격을 삼았습니다. 자, 나항은 뭘까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목표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전인적 발달이라 하면은 5가지 추구하는 인간성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행복 추구는 행복 추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OECD와 UN에서 말하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웰빙 있었죠. 웰빙. 목표가 웰빙이라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웰빙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행복 추구, 행복한 삶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글로벌한 입장에서 같은 추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성격 자체 는 게 2015의 초중고급과 같이 성격이라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체계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것처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 두 가지를 딱 특성적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격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왜? 이 성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만 우리 유아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다항에 있는 이 다항이야말로 우리 유아 교육 과정을 대표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우리 교육 과정에 한마디로 한다면 이 성격이 뭐냐? 유아를 존중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를 존중하다 보니 유아의 뭘 알아야 존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의 유능함이라든지 유아의 어떤 능력 또는 유아의 특성, 유아를 이해하는 면에서 놀이 이해 자료를 통해서 유아를 이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놀이 중심이라는 것은 놀이 시행 자료를 통해서 놀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권이 해설서 총론이라면 2권은 유아 이해 자료, 3번이 놀이 시행 자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전인 발달을 추구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항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즉 라항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포괄적인 추구하는 것 가운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교육의 특성들을 말한다면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는 거죠. 물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그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넓은 개념이라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교육에서 그걸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점차 좁혀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아이들을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빠질 수가 없는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유아기의 특성상 꼭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나이에 맞는 자율성을 갖는 것과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라항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래요?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율성, 즉 다른 말로 독립성이란 말이죠. 독립성은 스스로 뭔가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보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경험들, 긍정적인 경험들이 내가 또 하고자 하고 뭔가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힘, 역량이 나오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수업 중에서 항상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창의성 면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선생님이 수용해 주시고 우리 반 전체가 그것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정답과 오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재미있게 생각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화 나눌 수 있고 선생님도 그런 모습들을 격려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창의성을 길러갈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4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간다라는 거죠. 함께. 자, 항상 함께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왜 그럴까요? 협력적인 관계라는 거죠.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 단지 유치원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또 여기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그것처럼 아이는 내 부모가 우리 아이만 잘 기른다고 해서 지금 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다른 체계들과 미시체계, 중간체계, 브레펜브레너가 얘기했던 다양한 체계들에게 영향을 받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만, 우리 아이만 잘 지내면 돼 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중심 교육과정에 지금 누리과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 저희가 유아교육 대한민국 1차부터 2차, 3차, 5차, 6차, 7차 누리과정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학문 중심이었다가 경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막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관계 중심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4조 조류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관계 중심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학자를 대라 그러면 브레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입장이 가장 강조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환경적인 걸 강조하는 게 브레펜브레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브레펜브레너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지만 우리 유아 발달에서 지금 저희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브레펜브레너의 이론을 가장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와 관련돼서 봤을 때 지금 유아 자신, 교사, 그리고 부모, 그다음에 원장, 원감, 지역사회 이 모든 체계들이 함께 이 아이의 교육을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지역사회 5가지의 대상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5번은 성격에서 이 대상을 나눴지만 논술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떠한 유아의 이론에서도 교사는 유아만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지역사회, 동료교사,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주제마다 다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특히 논술 쓸 때 대상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논술 때 답을 쓰기가 편해요. 특히 교사론 문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유아와 학부모와 동료교사와 관계 맺는 면을 문제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론 공부하실 때 이 이론에서 대상이 나온다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별표해 놓으시고 대상이 이렇게 의사소통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해결 방안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5번에 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지역사회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각 대상이 있는데 2019에서 처음으로 원장, 원감 이렇게 가로해서 원장과 원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원장, 원감이 이제 출연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원장, 원감이도 들어갔다는 거. 자, 그럼 1번 유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걸 강조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그때 우리가 말했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기억나시죠? 네, 만들어간다. 누구랑?
제일 1차적으로 유아랑 같이 유아의 흥미를 존중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그때 지역사회, 학부모 다 함께 지금 만들어간다는 개정, 지금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아랑만 상호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교사, 원장, 원감은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및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주체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전체 교육과정의 주체는 유아인데 지원하는 주체는 교사라는 거죠. 네, 교사와 원장, 원감님. 다음에 또 3번에 원장, 원감님 따로 해서 원장, 원감님은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이 놀이 과정을 이해시키고 학부모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서의 매개하는 역할을 그 지원하는 그 역할을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부모는 지금 원장, 원감님이 이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켜 줬다면 주도적으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이니까 자기 자녀들이 기관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부모님도 지원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우리가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자원들을 우리 유치원에서 부족한 것을 지역사회 걸 활용해서 유아에게 교육하는 데 이때까지 썼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지역사회 안에 교육청이라든지 저희와 행정적으로 같이 연관되어 있던 기관들도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사회를 공공단체나 유아들이 현장학습 가는 것에 중점적으로 지역사회를 봤다면 지금 2019에서는 그 플러스 아이들 현장학습 가는 거 플러스 교사가 우리에게 행정적이거나 어떤 지역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던 기관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구별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으로 가볼까요?